55번 볼게요. 자, 초속 27m의 속도로 직선 궤도를 달리는 기차가 제동을 건 다음 t초 동안 달린 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을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간 거리는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도 위치에 관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속도는 27 마이너스 0.9 t가 되고요. 자, 정지할 때는 속도가 0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t는 이제 30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30초 후면 얘가 딱 멈추는 거야. 그럼 30초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가 S30을 구하면 되잖아. 그럼 27 곱하기 30 마이너스 0.45 곱하기 30의 제곱은 900이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자, 37에 21, 3, 2, 6 해서 810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45에다가 9 곱하면 되니까 95, 45, 49, 36. 예, 그럼 얼마예요? 405가 되겠죠. 자, 따라서 405가 됩니다. 그럼 얘가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총 405m를 움직인 거지.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정지하려면 전방 405m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된다. 그래서 답은 405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면으로부터 50m의 높이에서 18m/s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하면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면에서부터 여기가 지면이야, 지금. 지면에서 높이가 50m인 지점에서 물체를 쏘아 올렸다가 지면으로 떨어진 거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h가 위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지면을 0이라고 여기에 위치를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높이 자체는 위치를 의미하니까 자, 역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 높이라고 그랬지. 자, 최고 높이라는 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순간은 바로 속도가 0일 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방향을 바꾸잖아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갈 때. 바로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라고 했지. 그래서 속도를 구해보면 18-9t가 되고 얘가 0이 될 때를 조사해 보니까 t가 2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 좀 미분을 잘못했네요. 6t네요. 네, 9t가 아니라. 됐죠? 예, 그래서 t는 3이에요. 그러니까 3초 후에 얘는 최고 높이가 되는데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h의 3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50 플러스 38에 24에서 54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77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5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높이가 위치 의미한다는 걸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위치는 지금 at-5t 제곱이고요. 속도는 a-10t야. 근데 높이가 그랬죠. 최소 405m인 지점까지라는데 최소 405m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 최소는 잠시 이제 접어둘게요. 하지만 405m는 뭐예요? 최고 높이에요. 최고 높이. 이 최소란 말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적어도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최소란 말은 적어도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런 뜻인 거지 이 405가 최소값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속도가 0일 때를 찾아야 돼. 그럼 t가 언제야? 10분의 a죠. 그러면 h 10분의 a일 때 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10분의 a 마이너스 5 곱하기 100분의 a 제곱이고 그때 이제 0이 될 거 아니야 속도가 그지? 아 높이를 구하는 거죠, 지금? 속도가 아니라 높이죠. 그때 높이가 얼마인 거예요? 그때 높이가 405인 건데, 자, 일단은 405는 좀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 이거 계산부터 좀 먼저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10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분의 a 제곱.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게? 20분의 a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최고 높이가 20분의 a 제곱이라는 뜻인 거야. 근데 그게 최소 405m가 될 때 이런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제곱은 자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8100이 되고요. 그러면 A는 양수니까 그냥 90보다 커놨다.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은 90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58번 볼게요.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 T초구의 높이, 자, S는 20t-5t 제곱이고요. 자, 이제 속도 구하면 20-10t라는 거 알겠지? 자,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야. 자, 이제 문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번. 쏘아 올린 지 3초 후의 속도는 v3이겠고, 그럼 20-30이니까 마이너스 10 메타파세크니까 1번 틀렸죠.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속도가 10인 순간은 2초 후이다 그랬으니까 2초일 때 우리가 속도를 구해보면 20-20에서 0. 최고 높이네요. 최고 높이일 때 시각이 2초네요. 어쨌든 그때 속도는 10이 아니에요. 0이죠. 0. 네, 틀렸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3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아까 몇 초라고 그랬어? 최고 높이일 때는 2초라고 그랬잖아. 속도가 0이 되는 게 2초일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4초가 아니라 2초 후입니다. 자, 4번. t에서의 가속도는 80이다. 가속도는 무조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예,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것도. 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떨어질 때는 뭐예요? 위치가 0일 때예요. 그러면 20t-5t 제곱이 0이라고 하고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4t는 0이 되겠고 t-4는 0이니까 위치가 0일 때는 처음과 4초 후인 거죠. 떨어지는 거니까 4초 후라고 봐야 되겠지. 그때의 속도를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속도에 관한 함수가 20-10t니까 예, t에다 4를 대입을 해주면 20-40이 돼서 마이너스 20 메타퍼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유형은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그래프가 속도에 관한 함수인지 위치에 관한 함수인지 그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 59번은 속도에 관한 함수야.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y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뭐냐면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x축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가 t1이라는 건 t1일 때, t가 t1일 때의 속도의 속도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지, 속도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속도가 여긴 거고, 얘는 속도가 여긴 거야. 얘는 속도가 여긴 거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일 때는 t3이고 1, 2, 4일 때는 속도가 다 뭔 거야. 5일 때도 있구나. 5일 때도 양수고 4일 때는 음수라는 거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가속도를 물어봤죠. 우리가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가속도는 V를 미분한 게 가속도잖아. 그러면 여기서 기하학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서는 그러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가속도가 가장 작은 시각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이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일 때, 알았어? 가장 작을 때 시각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t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 음수야. t2일 때 양수고요. t3일 때 0이고요. t4일 때도 0, t4일 때도 양수야. 이렇게 보니까. 그럼 뭐 음수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답은 t1이 되겠죠. 자, 이제 6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자, 7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 t촉의 속도입니다. 이것도 함수가.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죠. 자, 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 보고 풀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가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멈추면 속도가 0이 된다고 그랬잖아. 속도가 0인 시간이 1초 동안일 때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2초하고 3초 사이에서 멈췄대. 1초 동안. 그럼 2하고 3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계속 0인 거죠. 1초 동안. 자, 그럼 여기 그런 게 있습니까? X축 위, D축 위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자,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2일 때 짧게, 순간적으로, 동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0이 될 때는 있지만, 그죠? 순간적으로 0이 될 때는 있지만, 계속해서 1초 동안 0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멈춘 적이 있다?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전피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4번 바꿨다라고 그랬죠. 자, 운동 방향 몇 번 바꿨습니까? 지금 보니까 2초 때 한번 바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고 또 4초 때 한번 바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자, 속도는 방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을 의미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는, 즉 0이 되는 시점, 거기가 바로 방향을 바꾸는 부분인데 그게 2초하고 4초 딱 2번 있는 거예요. 지금 7초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4번이 아니라 몇 번? 2번 있었던 겁니다. 자, 전피는 출발하고 4초 후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4초일 때 운동 방향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인 거죠. 자, 61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도 뭐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t초의 속도 vt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자, 3초일 때 여기죠, 지금. 전피의 위치? 자, 위치는, 우리가 이제 적분도 배우고 하지만, 오히려 위치는 속도를 미분하기 이전 상태야. 근데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론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 적분 끝에 배우고 나면은, 속도에 관한 함수를 가지고서 위치 찾는 걸 배우지만 지금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원점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건 몰라요. 이건 여러분, 알 수는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예, 위치가 원점도 아니에요. 예,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미리 좀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위치를 얘기하는데, 아래 부분, 그러니까 정적분이에요. 아래 부분은 마이너스를, 위에 부분은 플러스를 나타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넓이를 총 구해보면은 밑변이 3이고 윗변이 1이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4, 높이 2 하니까 넓이는 4거든? 그럼 이제 위치는 뭐가 되냐면 이 아래쪽은 음수니까 이때 위치는 원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4예요, 사실은. 예. 자, 이제 적분하고 나면은 이제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점은 아닙니다. 자, 3초하고 5초 사이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어요?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3초하고 4초 사이는 계속 뭐예요? 지금 보니까 계속 양수예요. 그러니까 방향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요. 바뀌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 4였죠. 자, 6초 동안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그랬는데, 자, 3초일 때 한번 바꿨죠.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5초일 때 한번 또 바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2번 바꾼다. 예, 이 디귿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을 출발을 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 t초 위의 위치입니다. 이번에는 속도가 아니라 위치에 관한 함수야.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3초일 때 1의 위치에 있는 거고 1초일 때 마이너스 1의 위치, 2초일 때 위치가 0이고 4초일 때도 위치가 0이고 6초일 때도 위치가 0, 8초일 때도 위치가 0.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t가 5일 때 전피의 속력이 최대다 그랬죠. 자, 속도가 뭐라 그랬어요? 속도는 위치에 관한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속력은 뭐라 그랬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겠어?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클 때다 이런 얘기겠죠. 5일 때. 근데 5일 때는 지금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 이때 속력은 0이에요. 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보다 큰 거 얼마든지 많죠. 예.
조금만 커져도 속력은 다 커지겠죠. 제일 작을 때가 오히려 0입니다.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는 지점이겠죠. 속력이. 자, 그래서 기억은 어쨌든 틀렸고요. 출발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시간은 총 4초이다. 총 8초 중에 자, 지금 보니까 같은 방향이면은 여기서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또는 증가 감소로 얘기할게요. 증가 감소. 뭐 똑같은 얘기니까. 증가했던 부분이 4초. 감소했을 때가 4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증가하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이거 그래프 그냥 모양 그대로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1초에서 3초 사이 증가하는 게 1초에서부터 3초 사이. 그리고 또 가다가 여기서 4초에서 5초 사이. 자, 그리고 7초에서 8초 사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2초 동안이고, 그죠? 여기는 1초 동안이고, 이것도 1초 동안이니까 총 몇 초 동안? 총 4초 동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8초니까 감소 당연히 4초겠죠.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자, t가 6일 때 전피는 운동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방향 바뀌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t는 6에서 속도,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까?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건 어딜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그림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데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야. 1초일 때 한번 바뀌고 3초일 때도 5초일 때도 7초일 때도 바뀌어요. 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죠.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죠.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고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었어. 이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속도에 관한 함수는 속도의 부호를 직접 찾아서 판단하는 반면에 위치에 관한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기 때문에 증가, 감소로, 즉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잖아요. 그죠?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틀린 거예요. 자, t가 7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7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5죠. 그러니까 거리로는 1.5가 되겠죠. 그죠? 위치가 마이너스 1.5인데 원점은 0이니까. 그래서 이때가 제일 멀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 시각 t에서 위치입니다. 얘도. 자, t가 b일 때는 위치가 마이너스 4네요. 근데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자, d일 때는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0이다. 맞습니다. 자, t가 2일 때는 여기죠. 자, 이거는 속도에 관한 함수면 여기가 운동방향 바꾸는 거 맞는데 이건 위치에 관한 함수니까 아니에요. 자, 운동방향 바꾸는 건 언제예요? t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0이면서 좌우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 또 d일 때. 그러니까 t가 a 또는 d일 때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3번이 틀린 거네요. 자, t가 0하고 f 사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죠. 여기서 p는 원점을 2번 지난다. 원점이라는 건 위치가 0일 때니까 2번 지나는 거 맞네요. 예. C일 때 한번 원점이고 E일 때 한번 원점이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또 T는 A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다. 그죠? 왜? 위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떨어진 거리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64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시간과 길이에 관한 함수가 있을 때 시간과 길이에 관한 함수. 그래서 L을 ft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비분을 하게 되면 즉 f't는 이거는 바로 길이가 변하는 속도인데 그걸 뭐 속도라고 안 하고 길이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변화율이라고 하죠. 또 넓이와 시간에 관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시간에 따른 넓이의 그 변화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 거. 그걸 역시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야? 넓이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줄여서 그냥 변화율. 자,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시각과 부피에 관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부피 V를 우리가 t에 관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다? 부피 변화율이다. 미분하면 돼요. 그냥. 됐죠? 시각에 대해서. 자, 그럼 64번 봅시다. 자, 얘를 또 미분합시다. dt분의 dl.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이죠. t는 2에서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7이 바로 길이가 변하는 변화율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65번 볼게요. 자, 얘는 자, 키가 1.8인 사람이 가로등 4.5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 매초 3m의 속도로 걸어가는데 그러면 t초 후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3tm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t인 거야. 이때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림자 앞끝의 위치에 관한 함수를 먼저 구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그림자 앞끝의 위치는 x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럼 그게 뭐예요? 그림자 앞끝이라는 그림자가 여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x인 거야,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 그림자 길이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나타내야 돼요.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우리. 그럼 그게 여기야, L. 됐나요? 그런데 이 L은 지금 보니까 그림에서 어떻게 돼? X에서 3T를 뺀 값이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이 삼각형과 사람이랑 서 있는 그 다음 가로등과 여기가 지금 닮음인 두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건 이제 직각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얘네들의 닮은 비를 구해보면 닮은 비가 1.8 대 4.5야. 이걸 간단한 잔수 비율을 고치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면 18 대 45가 되고 자 9로 나눠보면 9, 28, 9, 45, 2 대 5예요. 그러면 이 L 대 X도 똑같이 닮은 비 적용을 받아서 2 대 5가 되겠지. 근데 L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x-3t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에서 5x-15t는 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x는 15t가 되니까 자 이제 그림자 끝 위치에 관한 함수가 나오죠. x는 5t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얘를 이제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지? 속도는 5, 단위는 메타파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6번 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 매초 2의 속력으로 가니까 t초 후 얘가 움직인 거리는 2t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위치 x, 여기는 그림자 길이 l이라고 하면 자, l은 뭐가 된다? l은 x-2t가 된다. 그 다음 닮은 비 구해보면 1.8 대 3이죠. 그러면 10을 곱하면 18 대 32겠고 그러면 6, 3, 18, 6, 5, 32니까 3 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L 대 X가 3 대 5고 L은 우리가 x-2t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되겠고 자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주면 5x-10t는 3x가 되고 2x는 넘어가서 10t가 되니까 x는 5t가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엔 뭘 물어봤어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죠.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x-2t라고 그랬지. 근데 x가 5t니까 3t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 3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그림자 길이가 변하는 속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번은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67번으로 갑니다.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입니다. 맨 바깥쪽에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라고 그랬죠. 이때는 우리가 반지름을 R을 KT 또는 뭐 AT 이렇게 하면 돼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랬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K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4초 후에 파문의 넓이 그랬는데 그러면
동심원 원이잖아요. 어쨌든. 그럼 원의 넓이를 우리가 ST라고 하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 R 제곱인데 L이 뭐야? R이 뭐야? KT죠.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K 제곱 파이 T 제곱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럼 이제 넓이의 증가율은 뭐예요? DT분의 DST가 되겠고, 자, 이제 얘를 미분해주면 2 내려와서 2K제곱 파이 T가 되겠지. 그 다음에 시각이, 자, 얼마일 때야? 4초일 때죠? 그래서 4를 대입을 해주면, 자, 4이 8K제곱 파이가 되고, 그게 4파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K제곱은 2분의 1이 되겠네.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dt분의 dst가 k제곱이 2분의 1이니까 k제곱에다가 여기다 2분의 1을 우리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파이 t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6초 뒤에 t가 6일 때 그때 넓이의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6을 대입해주면 그냥 6파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68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서 점피는 원점 5를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는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그랬으니까 점피의 T초 후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매초 1의 속력이니까 T가 되겠죠. 점 Q는 P가 출발을 한 지 1초 후에 원점 5를 출발하여 양의 방향으로 매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2인데 시각이 1초 후야. 그러니까 덜 걸리는 거죠. 그래서 t-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t초 후에 점피의 위치는 t, 2t-2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점피가 출발한 지 3초 후에 삼각형 OPQ 넓이의 변화. 선생님이 요거를 좀 잘못 봤네요. 예,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요. 예, 이렇게 써야 되네요. 이거 좌표가 아니라 이게 P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XP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속력이니까 T죠, 그냥. 그다음에 이제 XQ는 1초 후에 원점 5를 출발하여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표 평면 맞네요. 예. 그래서 얘는 P가 t,0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움직입니까? 매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1초 후니까 2t-1이 되는 거니까 q의 위치는 원점을 출발해서 y축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0,2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pq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점피가 출발한 지 3초 후에 삼각형 OPQ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 얘는 지금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어디로 간 거야? 점 P가. 이렇게 T로 간 거야. 됐죠? 점 Q는 2t-2가 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원점 5고 그 다음에 OPQ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랬으니까 그 넓이를 우리가 ST라고 한다면 ST는 뭐 간단하네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2로 묶어주면 다시 2t-1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약분해서 t제곱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자, 3초 후에 넓이 변화율. 자, 역시 dt분의 dst 미분하면 2t-1이고 자, t가 3일 때잖아. 3초 후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6-1에서 넓이 변화율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9번 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각변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t초 후 이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1이었는데 매초 1씩 즉 t가 되겠죠. 1 플러스 t. 자, 그때 넓이 변화를 그랬으니까 st를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t 제곱 곱하기 자, 정삼각형은 내각이 모두 다 60도니까 사인 60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사인 62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 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넓이에 관한 식인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넓이 변화니까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미분하면 4분의 루트 3 괄호 열고 2t 플러스 2가 되겠고, 자, 3초 후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3만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 3이 6, 그러니까 8, 그래서 2루트 3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부피 변화율이네요. 예.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구호 모양의 고온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자, 근데 이게 단위가 좀 달라요. 5mm니까 이 5mm는 0.5cm라고 생각을 하면, 자, 반지름의 길이는 t초 후에 10에다가 0.5t만큼 늘어난 거죠. 자, 고온풍선의 부피는, 자, 9의 부피죠. 9의 부피. 9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10 플러스 0.5t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얘도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요거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설명했었죠. 그죠? 자, 먼저 속미분부터 먼저 할게요. 요 속을 미분하면 뭐가 돼? 0.5가 되지? 0.5는 뭐야?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겉미분을 하게 되면 3, 10 플러스 0.5t의 제곱이다. 이렇게 미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요거 2 약분했고 또 3 이렇게 약분돼서 2파이 괄호 열고 10 플러스 0.5t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초 후라고 그랬으니까 t에다 이제 4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2파이 괄호 열고 10 플러스, 자, 4는 4, 5, 20이니까 2가 돼서 제곱이 되겠네. 그럼 2파이 곱하기 144가 되니까 288파이다.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7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설치하였대요. 낮 12시부터, 여기가 시작하는 거야. 시작 시간이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측정기의 각 모서리의 길이가 매시간 4mm씩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매시간. 그러면 t시간 후, 됐어요? t시간 후 모서리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t시간 후 모서리 길이는 3mm씩 증가했으니까 4t가 되겠죠. 4t. 근데 오후 1시에 그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오후 1시에 8mm가 됐다고 그랬어요. 됐죠? 1시간 동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2시에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가 얼마였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 모서리가 모르면 우리 A mm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T시간 후에 모서리 길이는 어떻게 돼요? 원래 A였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가 4T만큼이 늘어난 거잖아. 근데 그게 얼마가 된 거야? 자, 1시간 후에. 1시면 1시간 후인 거잖아. 그지? 1시간 후 모서리 길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T에다가 1 넣으니까 A 플러스 4가 될 거 아니야. 그게 8이 된 거지. 아, 그러면 처음에 한 모서리 길이가 4mm였구나. A가 4였다. 4mm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T시간 후 이 모서리 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4니까 4 플러스 4T가 되는 거지. 그래서 4T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T시간 후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T시간 후의 부피는, 예, 정육면체잖아요. 그럼 한 모서리에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64 T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또 이제 부피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dt분의 dv를 하게 되면, 자, 64하고 속미분 해봐 1이니까 됐고요. 3 내려와서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92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됐고요. 자, 그게 얼마가 될 때야? 4800이 되었을 때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1의 제곱은 192분의
자, 4,80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일단 뭐 약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거 약분 4로 약분하면 4, 4, 16, 4, 8에 32 이렇게 되겠죠. 또 4로 약분하면 얼마인데요? 4, 1은 4, 1200 이렇게 되겠고요. 또 12로 약분하면 4가 되고 여기는 100이 돼서 자, 결국은 또 약분해서 얼마? 25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t 플러스 1이 5라는 거 알겠네. 그러면 t는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후 4시가 되면 부피 변화율이 4,80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72번.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5cm이고 높이가 45. 자, 그러한 직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습니다. 매초 5cm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그랬으니까 t초 후 수면의 높이는 5t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단면을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여기가 15cm고요. 여기가 45야. 그 다음에 여기가 수면이 이만큼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수면의 반지름인 거야, 여기가. 그지? 근데 지금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를 이제 R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5T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은 닮음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 닮음비가 지금 요거, 높이하고 밑변의 길이 비율이 3대 1이야. 그러면 5T하고 R도, 3대 1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3R은 5T고, 그러면 반지름은 3분의 5T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수면의 높이가 9cm인 순간에 물의 부피, 그래서 부피 구해야 되겠지?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해? 3분의 1 파이 r 제곱 h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물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하고, 자, r이 뭐예요? 3분의 5 t의 제곱이고 h는 5t죠. 이렇게. 자, 따라서 자, 3분의 자, 요거 먼저 곱하면 3분의 5 파이 t 곱하기 3, 3은 9분의 5, 25 t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9, 3, 27분의 125 파이 t 세제곱이라는 함수로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또 t에 관해 미분을 하게 되면 자, 3 내려와서 곱해주니까 9분의 125 파이 t 제곱이 되네요. 자, 근데 높이가 9cm인 순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t가 아니라 뭐예요? h죠. h가 9일 때야. 그럼 지금 h는 뭔데? 5t잖아요. 그러면 이게 5t가 9일 때야. 그럼 t가 얼마야? 5분의 9일 때인 거야. 그러니까 대입은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t에다가 5분의 9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높이가 아니라. 그럼 그때 변화율은 9분의 125 파이 곱하기 5, 25분의 99, 81이다. 이렇게 되겠고 9로 약분해서 9 되겠고 25로 약분하면 5가 되겠죠. 따라서 95, 45 파이. 예, 부피는 단위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초당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